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앞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노동자가 금전 보상을 원할 경우 추가로 신문회의를 진행하고 판정문 작성부터 송부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해당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인정받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구제 이익이 사라지는 등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고흥군 의회가 내년도 고흥군 예산안 가운데 시급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적은 29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최근 내년도 고흥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촌 생활기술 보급과 농어촌 도로 개보수, 축산물 유통 지원 등 19건 29억 7,100만 원을 삭감해 5,813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군 의회는 특히 내년도 고흥군 예산을 심사하면서 국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광양에 도립미술관이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립미술관을 거점으로 한 문화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착공된 도립미술관. 건축물 건립에 앞서 기초작업이 한창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0년 미술관이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계 사업으로 바로 옆에 건축물도 리모델링됩니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부터 물류 창고로 활용되다 광양역이 이전되면서 지금은 일부 건물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365일 누구나 와서 문화와 예술 활동을 펼친다는 의미로 판 365라는 주제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산업시설은 감성 공감형 전시실과 멀티형 공연장,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창작실 등 젊은 도시 광양다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도심에 들어선 크고 작은 문화공간을 함께 묶어 도시 재생은 물론 문화재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청년 문화 인력 양성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거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의 다른 이런 작고 또 민간이 개개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 광양역사 일대에 450억 원을 들여 대규모로 건립하는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이 문화 랜드마크로 지역에 얼마나 연쇄 파급 효과를 낳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 이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 참여위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과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심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흥군이 녹동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녹동 전통시장의 지붕과 장옥이 노후화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2020년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통시장 내 3개 건물의 지붕 교체와 장옥 보수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내년 초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를 방문해 전체 사업비 가운데 3억 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의 벽지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가 일방적으로 결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과징금은 물론 행정처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운행 기록 장치 분석 결과를 처벌 근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법률 때문인데 디지털 기록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 규정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농어촌 버스 38대를 운영하는 해남교통입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벽지 노선에서 97회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반 노선에서도 114회 결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막차 운행 과정에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얕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교육도 시키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해남군은 모두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달 업체에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운행 기록 장치 장착과 활용을 규정한 교통안전법에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그 근거대로 봤을 때 어떤 시간적인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허가치 우리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지난 2013년 버스 운행 기록 장착 의무화 과정에서 버스 조합이 반발하면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십억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남군이 농어촌 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연간 20억 원, 전국적으로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버스 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을 운행 투명성 확보에 활용할 수 없다는 법률로 인해 노선버스 관리 감독에 또 다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가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득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벼의 경우 1헥타르당 최대 94만 원, 기타 작물은 최대 122만 원의 소득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 보전금은 무농약과 유기 전환, 유기농별로 차등 지급되며 특히 밭작물의 경우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도로와 도로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체 구축을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6년부터 1,500여 킬로미터의 관내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난해까지 1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도로와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2018 전라남도 농산시책평가에서 우수시군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등 농산시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는 이번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이처럼 온통 뿌연 모습인데요. 새벽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현재 서울 관악구가 82, 경기도 부천이 102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 인천 영종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동쪽 지방까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기는 탁하지만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광주는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